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배짱입니다. 오, 예. 어떤가요? 네, 소장님 오늘은 네. 홍남기 장관이 네. 그 다주택자 양도 중과를 폐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저희 영상을 본 건가요? 네. 사실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 좀 조마조마했지만 혹시나 또 뭐 지금 폐지하면 어떠나 조마조마했는데 역시나 정부가 네네네. 정말 무지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앞서 했던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이번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야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해주지 않으면 공급 부족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게 그냥 그 다주택자분들의 일종의 교묘한 자기 포지션을 벗어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노림수지 사실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홍남기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작년에 한시적으로 풀어준다고 했을 때도 네. 이 매물이 나오거나 한 현상은 없었다. 네. 연간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또 반박할 분들은 한시적으로 풀어줬으니까 안 나오는 거다. 그걸 어떻게 한시적으로 그걸 다 정리를 하냐. 그렇지. 쭉 해야지. 네, 장기적으로 쭉 해야 양보를 나오는데. 해야지.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안 나온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게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네. 양도세 내는 게 아까워서 안 파는 사람이 가격 떨어지는 걸 용인할까? 이거죠. 가격 떨어지는 건 절대 용납 못 한다. 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나는 이 가격에 양도세를 조금 내고 팔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비싼 가격에 그쵸. 양도세를 적게 내서 팔지 네. 떨어진 가격엔 안 팔겠다. 아니, 떨어지면서 팔면은 뭐 지금까지 양도세를 지금은 팔려고 하면 사실은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언제든지 팔 수는 있는데 안 파는 거잖아요. 그거는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버텼는데 네. 양도세를 낸다는 건 뭐냐? 내가 파는 금액에서 얼마만큼은 세금으로 내니까 이만큼 손해다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떨어져서 팔면 내가 어차피 이만큼 손해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쌤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내가 이 고생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뜨려 가면서 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와서 얘기하는 적극성. 네. 매물의 적극성은 거의 없는 상태로 매물은 나올 수 있다. 그럼 매물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매물의 수가 늘어나면 하락 쪽으로 포지션이 맞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적극성에 대한 거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어떤 공산품이나 이런 공급 물량은 적극성이 다 100%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수가 많아지면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팔고자 하는 적극성이 없는 거는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원인 파악,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은 상승장에서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정부도 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보면 표를 생각하면 지금 무주택자 편을 들 게 아니고 다주택자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더 많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네. 그 사람들 표를 들어서 표를 확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네. 안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시장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양도 중과세를 폐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네. 홍남기 장관은 얘기를 했는데 또 네. 한편에서는 네. 이런 다주택자 손을 들어주는 또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네.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를 폐지해 주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내걸면서 다음 선거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이쪽 손을 들어. 네. 정말 그 정권을 잡았어.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주택자의 그런 양도소득세를 좀 풀어줄지. 네. 그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또 핵심이 있습니다. 왜 항상 저는 핵심을 놓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지사지 이거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은 네.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되고 봐요. 그렇죠. 일단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되고 나면 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는데 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떨어지고 네. 더 올라가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 지금의 정권을 네. 쥐잡듯이 네. 저희가 그 공격을 하듯이 네. 그 공격 표적이 다음 정권에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네. 양도세 중과를 풀었어요. 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서 더 폭등을 하거나 전혀 안정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네네네. 되면 이때의 모든 책임을 이제 다 이 정부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 긁어부스럼이라고 하죠. 긁어부스럼. 그냥 놔두면 네. 놔두고 있는 상태면 이 정부 책임이에요. 그전 정부 책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초기에는 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 정부가 잘못해서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많은 반대가 있어서 사실 쉽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순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과연 이 대통령이 공약이라고 해서 쉽게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좀 희망을 거는 게 다음 정권이 오면 지금 같은 이런 규제라던가 이런 네. 거를 좀 확 바꿔서 네.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초기에는 이전 정권의 약간 기조를 좀 이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지금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아예 걱정이니까. 바뀌어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하락으로 가게 되면 뭔가 정책으로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하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큰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으면 네.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지금 너무 과열된 상황이니까 일단은 네. 한 발 떨어져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애써 막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정부는 누가 됐던 안정이 중요한 거지. 네. 큰 변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락도 싫고 큰 폭등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큰 변화, 막 여기서 더 폭등하려고 한다. 네네. 네. 그러면 어떤 정책을 또 내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더 난리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오세훈 시장을 약간 떠올려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다고 봐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도 시장이 되기 전에 뭔가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었지만 지금의 하는 행동을 보면 적극적인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뭔가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뭐 큰 변화, 아주 큰 눈에 띄는 변화가 없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게 네네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 책임은 아니거든요. 모든 거는 지금 이전 정부 책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뭔가를 막 재건축을 추진하고 막 하는데 네네. 다른 데는 조용한데 서울이 막 폭등을 막 해. 네네네. 그러면 이 대선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 공약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네, 이제 네. 하락하고 나면 그때 풀어줄 수 있어요. 양도세 중과. 하락하고 나면 이때 영향 별로 없을 거 같으니까 이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하락하는 걸 막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락하는데 그 더 하락하더라도 자기 책임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나는 시장을 하락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풀어주는 시점이 시장이 하락해야 풀어줄 거다.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뭔가 그렇죠. 풀어주는데 지금 같은 뭐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하진 않으니까요. 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시기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 홍남기 장관의 그 양도세 중간을 폐지하지 않겠다. 네,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다음 정권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상상해 봤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오세훈 시장을 또 떠올려 보니까 네. 그 전과 후는 확실히 그 책임이 있으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긴 한 것 제일 같아요. 중요한 네. 거는 진짜 책임이에요. 책임. 지금 야당이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일 때는 책임이 아예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막 어떤 거는 정말 심할 정도로 막 던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될까? 이런 싶을 정도로 막 네네. 얘기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책임이 딱 생기면 정말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은 그 양도소득 중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